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도의 판도사 문을 열었습니다. 김학도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처절한 사냥을 했던 아주 먼 옛날, 그리고 고기 한 점 먹기도 힘든 보릿고기도 또 지났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음식이 넘쳐나고 있죠. 자, 이 음식 먹으면 이래서 안 되고, 저 음식 먹으면 뭐 저래서 안 되고, 드디어 음식을 골라 먹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음식 골라 먹는 시대, 이거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먹고 또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지 음식에 관련돼서 또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현병수 씨와 기상캐스터 차윤주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현병수 씨는 뭐 잘 드시는 편이죠? 그렇죠. 잘 먹죠. 이 한낮 아이스크림도 골라 먹는 시대인데 음식 골라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판도사를 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1년 아주 잘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죠. 1년, 네. 위태위태한가요? 어쨌든 간에. 지금이 위태위태해요. 그래요. 예. 제가 갑자기 초반부터 서운하네요. 예. 제가 항상 당부드렸던 대로 정말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어요. 군것질하지 않기, 그리고 첨가물 많이 든 음식 먹지 않기, 그리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럼 고기는 아예 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뱃살도 이게 관리도 할 겸, 그리고 요즘 또 딸을 고기 채식하면은 딸 낳는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어디서 유언비어를 듣고 왔군요. 전자파 세고. 그래갖고 이제 딸을 좀 드리블하기 위해서 채식 위주로 가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채식 중이다. 채식 중이다는 우리 병수 씨와는 달리 현주 씨는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고기 참 잘 드십니다. 그래 보여요. 예. 육식 그래 위주의 보이는 식사를 하는 대표적인 방송인으로서 차현주 씨에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그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편인가요? 뭐 그렇죠. 제 이 힘찬 목소리 그리고 넘치는 에너지 이게 다 고기 덕분이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저기 고기 참 YTN 좋잖아요. 우리 기상 캐스터들 중에서 팔씨름 제일 세다고 하던데. 아니 팔씨름 아니고 뭐 발씨름 정도. 발씨. 저는 발의 근육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살 먹으니까 그렇죠. 이런 족발을 좋아해서. 예. 그래요. 자, 극단적으로 다른 식습관을 가진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 그리고 한 분은 또 육식 위주의 식단 잘 드시고 계시는데요. 이 식단 모두가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장단점을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떻게 먹어야 건강해지는지 그 해답 또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김학도의 판도사 출발! 환경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김학도의 판도사. 채식과 육식의 모든 것 제대로 파헤쳐봅니다. 채식, 육식에 관한 오해와 진실, 양질의 채소와 텃밭 가꾸는 요령까지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가득하니 기대하세요. 비타민이라고 해서 다 이게 채소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건요, 이건 잘못된 정보고요. 채식만 고집을 하다가 영양 결핍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채식과 육식에 관한 논란 전격 해부. 채식은 이롭고 육식은 해롭다는 인식, 과연 사실일까요? 명쾌한 해답 궁금하시죠? 지금 알려드립니다. 출발! 네, 여러분께 양질의 정보를 드리는 프로그램 김학도의 판도사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장기 어린이부터 나이 지긋하게 드신 어르신들까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채널 고정을 해주시고요.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채식 붐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육식을 즐겨면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인식도 군데군데 깔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자, 육식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계신 우리 차현주 기상캐스터. 삼겹살 5인분은 거뜬 드신다는 그런 분이신데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 얘기인가요? 일단요, 이 고기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란 말이죠. 또 게다가 이제 고기를 먹으면 기운도 솟아나고 우리 침묵을 다지는데도 고기가 빠지면 좀 서운하잖아요. 근데 우리 회식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3주째 미뤄지고 있는데. 그 육식 고기 안 먹으려고. 그게 어딨어요. 지난번에 고기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거 요즘. 차현주 시간 안 될 때 우리끼리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이거 안 되겠는데. 고깃집 아세요 혹시? 네? 이렇게 육식 사랑을 엄청나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 육식 나쁘다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서운한 감정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아니 뭐 그런 게 아닌 게요. 또 고기를 너무 먹다 보니까 이게 좋긴 하지만 하나둘씩 단점도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좀 그래요? 살이 찌기 시작하고요. 알겠습니다. 육식의 뭐 장점도 있지만은 뭐 단점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잠시 후에 그건 듣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채식으로 몸을 단련하고 계신 우리 현병수 씨 네. 어떻습니까? 일단 채식은요. 네. 변비 같은 장 트러블을 일단 없애줍니다. 제가 잘 싸요. 예, 일일 항상
규칙적으로 잘 싸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아주는 아주 착한 먹거리입니다. 예, 역시 저도 채식을 해본 결과 네. 몇 가지 또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다, 뭐 단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표현이 뭐 현병수 씨가 좀 저렴하긴 해도 그래도 뭔가 주장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있죠. 무턱대고 채식이 좋다, 채식할 거야 하는 분에게 제가 경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직접 이거는 겪었기 때문에 저의 체험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더 라이브하게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살찔까봐 풀 몇 뿌리에 의존하고 계신 분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효리, 이한희, 송일국, 김재동 이 네 남녀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채식을 한다고 알려진 스타인데요. 고기류는 피하고 주로 채소와 과일 또 해초류 등의 식물성 음식만을 먹는 사람들을 채식주의자 또는 베지테리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채식 전성시대, 채소와 과일 섭취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채식주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채식주의자도 다 같은 채식주의자가 아니라는 거, 채식에도 유형이 있는데요. 유제품과 달걀, 생선과 닭고기를 먹는 세미 베지테리언, 유제품, 달걀과 생선을 먹는 페스코 베지테리언, 유제품과 달걀을 먹는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유제품만 먹는 락토 베지테리언, 모든 동물성 제품을 섭취하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비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성 제품을 섭취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채식만 할 경우 과연 건강에 유익할까요? 극단적인 채식을 하면 오히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데요. 이곳은 프리미엄 식문화를 제안하는 한 종합식품기업. 직원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 영양사 선생님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손길부터 야무진 정현정 영양사님. 채소 위주의 샐러드를 준비할 때면 꼭 빼놓지 않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야채만 먹으면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다가 삶은 달걀이나 그 밖의 것들을 위에 추가해서 먹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해조류랑 두부에도 비타민 B12가 많아서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극단적인 채식을 할 경우 반드시 비타민 B12를 보충해 줘야 하는데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의 비타민 B12 결핍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명 붉은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 B12는 이 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이 비타민 B12는 이 뇌기능에도 대단히 필요한 이런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악성 빈혈이라든가 신경계 장애라든가 뇌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 수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육은 물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손톱 하나하나, 뼈나 호르몬 등에 관여하는 단백질.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면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요. 우리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이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이 식물성 단백질에는 이 그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라이신이라든가 트레오닌이라든가 트립토판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아미노산이 흡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성 식품만 먹게 되면은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이 아미노산을 흡수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혹시 극단적인 채식으로 피부와 머리카락이 상하고 이유 없이 손톱이 부러졌다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아연이 듬뿍 든 음식을 꼭 섭취하셔야 좋습니다. 지구인의 65에서 75%가 부족 증세를 보이는 영양소가 뭔지 아세요? 바로 철분인데요. 철분이 많다고 알려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 몸속에 철이 덜 들게 되겠죠? 물론 콩류, 말린 과일, 시리얼,
푸른 잎 채소에도 철분은 들어있지만요. 얼마만큼의 철분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양소의 기능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흡수율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기질들은 흡수율이 중요한데 철분 같은 경우는 우리 위 안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이런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성 식품은 그나마 그래도 한 30% 내지 50% 정도 흡수율을 보이지만은 식물성 식품은 식물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율은 한 20% 내지 30%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분의 흡수를 생각할 때도 극단적인 채식보다는 동물성 식품과 함께 조화로운 음식을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밥상이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 및 비타민 등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건데요. 채소와 야채가 건강에 좋다고 무조건 채식 열풍에 휩쓸려 가진 말자! 오, 그렇군요. 채소만 잘 먹으면 비타민은 다 무조건 보충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비타민 12? 비타민 B12? 그렇죠. 네, B12 이게 부족 현상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요 비타민 B에 들어있는 이 12번째 B12, 네. 이 B12가 부족하면 빈혈이나 신경계 장애가 일어나기가 쉬운데요. 주로 육류나 치즈, 간 같은 데 많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예. 육류를 꼭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짜증이 많고 좀 우울하시다면 그 비타민 B6가 있어요. 6. 그런 걸 이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왜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잠깐 짜증 올라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짜증이 네. 지금 B6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보충을 하시면 돼요. 네. B6 좀 이거 먹어야겠어요. 항상 이렇게 또 짜증 내시니까 그렇죠. 아니 왜 몰아가세요? 제가 언제? 아니, 좀 이봐, 왜 짜증냈네. 짜증을 내니? 왜? 비타민 B6 또한 또 이렇게 콩이나 육류의 간에서 많이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타민이라고 해서 다 이게 채소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건요. 이건 잘못된 정보고요. 채식만 고집을 하다가 영양 결핍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양 결핍 현상을 걱정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채식을 해야 몸이 건강하다라는 말은 그리고 또 이 채식 열풍이란 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일까요? 네, 그 기원을 찾아가는 거는 바로 제 역할이잖아요. 그건 미국으로부터 불어온 열풍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아무래도 미국인들이 체지방량 또 심장병 발병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채식을 권했던 시기가 있었대요. 예. 그게 우리나라도 유입된 겁니다. 사실 그런데 한국인의 체질 또 미국인의 체질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체질과 스타일 참 식단 잘 알고 짜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단백질을 주로 섭취하는 식단인 덴마크식 다이어트도 사실은 무분별하게 외국에서 유입된 그런 다이어트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또 교훈 하나를 얻게 되는데요. 고른 영양소로 꾸리는 식단, 건강의 기본이다. 그거 바로 그거죠. 명심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또 교훈까지 살짝 또 집어내 주시고 역시 뭐 면도날 MC 예리하게 또 학도날 칼도자 쓰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영양 결핍이야말로 그 채식이 가져오는 가장 큰 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반대로 육식의 단점, 육식의 어떤 폐해 우리 차현주 씨가 말씀해 주실 차례인데요. 네, 그것도 제가 지금부터 살아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육식 위주의 식사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은 지금 고기 섭취 과잉 시대. 예전에는 지금처럼 육식의 섭취율이 높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고기 패티가 들어있는 햄버거는 물론 찌개와 국에 고기를 넣어 먹기도 하고요. 또 불타는 금요일에는 회식 중인 직장인들로 고깃집은 문전성시, 그야말로 고기 전성시대입니다. 이렇게 먹고 또 먹는 고기.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발표한 업종별 프랜차이즈 창업 비율을 살펴보면요. 치킨 피자 업종이 1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9.2%로 2위를 차지한 업종은 바로 고깃집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고기 섭취량을 90g 이하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고기를 과잉으로 섭취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고기 과잉 섭취 시대의 문제점, 바로 공장식 사육을 꼽을 수 있는데요. 수요가 늘어날수록 공급이 늘어나는 건 당연지사.
과거에는 넓은 들판이나 울타리에서 자연스러운 동물 사육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은 말 그대로 공장식 구조에서 대량의 동물들이 한꺼번에 사육되고 있는 게 다반사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풍부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닭과 돼지 등은 비좁은 공간 안에서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을 투여받게 되는데요. 공장식 사육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사육되는 동물들도 그 좁은 환경 속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원래 갖고 있던 수명만큼을 못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병들게 되는 것들이 문제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그 사료에다가 그 약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항생제라든지 또 빨리 키워서 빨리 팔아야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성장 촉진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쓰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그 육식을 통해서 결국 그런 물질들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문제되는 게 항생제 내성이라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항생제를 먹지 않았어도 음식을 통해서 지금 섭취하고 있다는 거죠. 동물들의 건강을 해치는 공장식 사육. 지난 2011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구제역의 원인 중에 하나로 공장식 사육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고기 과잉 섭취 시대의 문제점. 이 영양소의 섭취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건데요. 주로 채소와 과일에 듬뿍 들어있는 이것. 운동이 부족하거나 서구적인 식습관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겐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바로 제6의 영양소로 불리기도 하는 식이섬유입니다. 지나치게 고기를 자주 먹으면 식이섬유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는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는 물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뺀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식이섬유를 빼고 먹었더니 빠른 흡수를 통해서 힘을 빨리 내긴 하겠지만 결국 장 운동 같은 것들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식이섬유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변을 만들고 장 운동을 하는데 필수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야채나 이 현미, 통곡식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자라는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식 위주의 서구화된 식습관 확산, 식이섬유의 결핍으로 무서운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암 발생의 12.7%를 점유하며 최근 국내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이 암의 정체는 대장암인데요. 대장암의 원인으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이 육류 섭취와 고지방식입니다. 주로 삼치나 견과류에 많이 든 불포화 지방산과는 달리 육류에 많이 든 포화 지방의 함량이 높을수록 대장암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서구화된 식습관은요 대부분이 좀 너무 부드럽습니다. 일단 뭔가 가공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입에서 살살 녹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씹습니까? 안 씹는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렇게 씹지 않고 넘기는 음식들은 우리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바로 그래서 소화기관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막으려면 거친 음식들을 먹어야 됩니다. 바로 통곡식과 야채 같은 음식들은 거치거든요. 바로 그렇게 가공되지 않은 식품들을 꼭꼭 씹어 먹는 사람들에게는 위와 장이 충분히 튼튼해집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포화지방이 많이 든 고기를 과잉 섭취하면 당뇨병과 동맥경화도 부를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해 세포막이 굳으면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데요. 이름처럼 나쁜 콜레스테롤이 몸에 쌓이면 비만과 당뇨병은 물론 동맥경화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각종 성인병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육식은 여러 가지 성인병을 유발하고 동물을 해치기도 하는데요. 인간과 자연을 위협하는 고기 섭취, 조금 줄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잘 봤습니다. 많이 알려진 대로 당뇨병이나 대장암,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게 육식 위주의 식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뻔히 알면서도 고기 먹는 거 이거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유혹이 있잖아요, 고기의 유혹. 네, 맞아요. 그게 저 같은 사람인데요. 고기를 그러니까 몇 인분씩 한꺼번에 먹는 게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예. 고기를 폭식 또 과식을 하면요.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LDL이죠. 이게 몸속에 쌓여서요. 각종 성인병을 불러오거나 비만을 부르게 되니까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도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육식 위주의 식사, 결국 남는 건 성인병과 지방뿐이다. 성인병하고 지방을 피하기 위해서는 육식을 최소화하라.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교훈을 계속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교훈을 주는 방송 아닙니까? 자꾸 교훈을 약간 판도사의 교장 선생님 느낌이 있어요. 떠나드는 것 같아요. 이름도 교로 바꿀까요? 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계속 짧게 교훈을. 갑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역시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각각 채식과 육식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의 말씀에서 각을 세운 논쟁은 없었지만은 따지고 보면 정반대의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채식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채식을 많이 먹어봤지만 채식이 좋다고 하는 거는 그건 절대 아니다. 고기 드셔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너무 많이 먹어도 좋을 게 없다. 좋을 게 없었죠. 그러니까 당뇨나 동맥경화, 지방간, 정말 셀 수도 없는 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이 서로 완전히 자기 유죄 그게 완전히 좋다. 완전히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한 발 뺀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섞어서 함께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 선생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그 해결책, 채소와 고기 어떻게 섭취하는 게 옳은 방법일까요? 선생님 부탁합니다. 채식과 육식의 비율을 한 4대1, 채식 4대, 육식 1로다가 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바람직한데요. 성인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육식보다는 채식 유지의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 바람직하고요. 그러나 그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 시기에는 우리 육류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노인 건강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우리 노인 건강에 필요한 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식과 채식을 극단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균형 잡혀서 자기 몸의 체질에 맞게끔 섭취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통상적으로 채소와 고기의 비율을 4대1. 그러니까 채소가 4, 고기가 1. 하지만 가장 좋은 식단은 내 몸에 맞는 식단이다. 이런 결론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그램 양이나 열량, 비율 이런 거 따져가면서 먹을 수는 없겠죠. 내 몸에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섭취를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회식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고기를 먹을 때도 우리가 고기 한 점 더 먹으려고 하지 말고 고기 뷔페 가서도 무조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죠. 쌈 싸 드시라고. 쌈 싸 드세요. 쌈 많이 싸 드시고 4대1 아닙니까? 네. 깻잎 내장에 고기 하나 싸 드시면 되고 깔끔하게 상추내게 또 4대1에 딱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실천을 하면 되겠고요. 탄수화물을 또 보충하려면 밥도 함께 드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그리고요, 지방 과잉이신 분들은요, 아무래도 육식보다 채식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이시면 되고요. 성장기 어린이, 또 근육이나 뼈에 문제가 있는 분들, 육류 섭취도 풍성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덧붙이자면 이게 우리가 골고루 섭취를 한다 그래도 영양이 이게 과잉이 되면 좋지가 않습니다. 비타민도요, 과잉 섭취하면 안 좋은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제 판도사에서 늘 말씀드려요. 과잉 섭취는 이게 좋지 않다. 근데 비타민도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B는요, 그 두통이나 피부 발진 이런 걸 유발시키고요. 비타민 C는 복통이나 위궤양 이런 거를 줄 수 있으니까 과잉 섭취 요거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은 지나친 거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이제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가 또 중요하고 그 균형 있는 영양소는 채소와 고기를 알맞게 두루 섭취해야만 몸에 흡수될 수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먹었던 음식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죠. 고기 투성이었다? 아니면 채소 위주의 식단이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내일 식단은 꼭 조화롭게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도사의 선택. 채식 붐이 일어나면서 채식은 몸에 이롭고 육식은 몸에 해롭다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채식이 되풀이될 경우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 비타민 B12와 필수 아미노산이 결핍되며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육식 위주의 식단 또한 식이섬유의 부족, 당뇨병과 동맥경화의 위험 등을 부를 수 있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식단은 채소와 고기를 고루 섭취,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 비타민 등 5대 영양소를 골고루 흡수하는 것. 채식이나 육식에 치우친 편식은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채식 바람이 불고 있는 것에 관한 바람직한 해답을 제시해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는요. 채소 잘 알고 먹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도 편식하면 안 되고 또 종류별로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리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먹었다고 해도 뭐 알고 보면 비타민C만 많이 흡입을 했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시금치에는요, 비타민 A와 C, 그리고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상추, 이 상추에는요, 무기질, 그중에서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 양배추와 오이는요, 또 수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참 좋다고 합니다. 네, 요걸 제가 이제 받아서 딱 던져봐요. 딱 받아, 그래 싹 받아서 제가 공유 말씀드립니다. 공유. 갑니다. 공유. 고구마는요 알칼리성 식품이라 몸 밖으로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착한 식품이에요. 고구마 일단 착해요. 그렇게 결론 내리고요. 감자. 네. 감자는 일단은 이게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이상적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야. 예, 강원도가 괜찮네요. 고구마 감자. 예. 그래요. 음식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공유가 좀 섭섭하다고 전화 왔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왜 전화까지 왔어요? 네. 채소하고 육류만 얘기하냐. 네. 우리 공유도 신경 써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네. 전화가 왔는데 우리 병수 씨가 아주 잘 얘기해 주신 것 공유 같네요. 배려했습니다. 예, 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소도 참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가만 보면 채소 종류 헤아리다 보면 수십 가지, 뭐 수백 가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채소들을 먹어야지만 우리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이 될지 여기에 관련된 뭐 요약된 정보 같은 거 없습니까? 네, 요약된 정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있어요. 뭐 네. 이런 거 안 준비했을까 봐요. 제가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것도 SF라고 하는데 슈퍼푸드 전문 용어로 10대 SF 슈퍼푸드 그걸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런데요, 조금 전에 미국에서 식단이 그대로 들어와서 이게 문제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선정한 타임지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그대로 전해드려도 되는 건가요? 일단 제 말을 좀 끝까지 한번 드려보세요. 자,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요 SF 요게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챙겨 먹으면 좋은 걸로. 아하. 미국이 아니라 네. 코리아, 노 아메리카, 예. 위아 코리아 맞나요? 오케이. Don't speak English. Don't make it come to okay. 자, 예, 그런 거를 현병수 준비했어요. 씨가 바람을 이렇게 확 지금 불고 있는 거 보니까는 이거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멋진 척하면서 소개해주는 현병수 씨의 야심찬 코너 팁 오브 판도사 그렇지. TOP 네. 현병수의 TOP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지난해 타임지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를 선정했는데요. 영양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티븐 프렛 박사가 선택해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그중 한국인의 밥상에 친숙하고 영양도 만점인 채소의 왕 탑3를 공개합니다. 병수 씨, 네. 여기서 채소의 왕 세 가지를 한번 뽑아주세요. 채소의 왕 중에 왕, 채소의 왕, 슈퍼푸드. 말 그대로 영양이 그냥 최고인 채소가 여기에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저는 또 이런 걸 기가 막히게 골라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일단 배추. 왜냐면은 요거 이제 가장 커요.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이게 한국인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게 뭡니까? 김치 아닙니까? 그 주 재료로 쓰이기 있기 때문에 배추를 일단 1순위로 꼽고요. 두 번째로 토마토 갑니다. 토마토. 요거는 이제 거꾸로 해도 토마토. 이유가 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재미없어요? 알아서 편집하든가 당신이 알았어요. 자, 이거 이제 토마토 가고요. 세 번째로 고추 요거는 이제 홍석천 선배가 좋아하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비타민 C가 정말 많이 들어있다. 좋아할 수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된장에 찍어 먹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뽑고요. 과연 또 이 정답이 또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채소의 왕,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햇빛이 따사로운 이맘때 제철인 채소인데요. 서양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토마토의 효능은 건강의 으뜸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리코펜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배출시켜서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전립선 암과 유방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 하버드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먹은 사람은 전립선 암의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해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는데요.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이나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토마토,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생으로 먹을 경우에는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토마토의 색의 빨간색, 이 빨간색을 라이코펜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불에 익히거나 또 기름에 볶거나 하면은 체내 흡수율이 4배 정도 높게 올라갑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첨가하면 비타민 B와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역시 뭐 그냥 토마토가 슈퍼푸드였네요. 예? 보셨죠? 내가 예리하게 면도날 같이 딱 맞췄죠. 우리 학도날 MC 정도로 예리하게 딱 맞췄어요. 이 토마토는 말이죠. 이게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고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어도 좋고 진짜 이 뭐 활용도가 말 그대로 높으니까요. 집에서 여러분들도 꼭 토마토 요리 드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슈퍼푸드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정체에 대해서 낱낱이 샅샅이 꼼꼼히 정확히 충분히 자세히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아우. 두 번째 채소의 왕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일명 녹색꽃 양배추라고도 불리는 브로콜리는 전 세계인의 식탁에서 사랑받고 있는데요. 브로콜리에는 고혈압 위험을 낮추는 칼륨, 빈혈을 예방하는 엽산, 당뇨병 환자에게 유익한 크롬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셀레늄, 식이섬유 등 항암 물질과 발암 물질을 해독하는 인돌도 들어있는데요. 미국 코네티컷 대학 연구팀은 브로콜리가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값도 저렴해 한국인의 밥상에 자주 오르고 있는 브로콜리. 조리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금방 파괴가 됩니다. 데칠 때는 센 불에서 물이 팔팔 끓으며 짧은 시간 안에 재빨리 데쳐주고 바로 얼음물에 식혀줘야지 비타민C가 남아있게 되죠. 브로콜리를 대파와 함께 달여 먹으면 두통과 오한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 채소의 왕은 브로콜리였군요. 요 브로콜리. 요 내가 선택한 이 배추랑은 이게 색깔이 좀 비슷해요. 같은 인종이지 청인종. 예, 좀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자료를 좀 보니까요.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브로콜리가 전립선 암에 좋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 진짜인가요?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2회 먹으면 전립선암 발병률을 45%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일주일에 2번 뭐 전립선암이. 야, 이거 전립선 우리 남자분들 굉장히 솔깃한 정보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브로콜리 이거 많이 챙겨 드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계속 브로콜리 달라고 드리블도 좀 치고. 자, 이제 마지막 그 슈퍼푸드는 몸에도 좋고 남녀노소 좋아하는 채소라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그 고추를 골랐는데 요거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남녀노소 좋아하고, 왜냐면 남자인 홍석천 선배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거든요. 좋아할 수 있잖아요. 여자들도 이 고추 좋아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아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그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봄 기운이 완연한 이맘때 면역력을 증강해야 다가오는 더위에 강해질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슈퍼푸드는 면역력 증강의 왕, 단호박입니다. 속이 노란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황산화 기능,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셀레늄, 페놀 등을 함유해 항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섬유질이 풍부해 혈액순환과 피부 미용에도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소화 흡수가 뛰어나 노약자나 위장이 약한 사람들도 먹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양을 높이는 조리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껍질 부분이 단단해서 먹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잘라서 팬에 볶거나 아니면 통째로 찜통에 쪄서는 껍질도 부드럽게 익어서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껍질에 베타카로틴의 영양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호박 드실 때 껍질째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하지만 포타슘이란 칼슘 성분이 들어있어 고혈압 환자, 이뇨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알고 먹으면 보약인 채소의 왕, 제대로 아셨죠? 몸에 좋다고 해 과잉 섭취는 금물. 골고루 섭취해야 영양이 배가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아우 좋아요. 장안의 화제가 될 만한 코너입니다. 현병수의 TOP. 그래. 자, 현병수의 TOP에서 소개해드린 TOP가 토마토, 브로콜리, 단호박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토마토는요, 비타민 A, B, C가 이게 골고루 들어있어요. 착하죠, 토마토. 이게 고혈압도 예방한다고 알려져서 그야말로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슈퍼푸드 SF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콜리도 성인병과 암을 예방해주는 그런 식품입니다. 대단한 식품이에요, 브로콜리. 예, 그리고 이거는 뭐 마트 가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니까 좀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어릴 적에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단호박찜. 이것도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게 슈퍼푸드군요. 네, 그리고 단호박은요, 특히 여자분들 이 피부 미용에도 그렇게 좋다 그래요. 또 야맹증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네. 저도 챙겨 먹으려고. 임산부들 붓기 빼는데도 좋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많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 밖에 슈퍼푸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일단 보시면요, 이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노화를 방지해주고 성인병을 예방해준다고 하네요. 아몬드 같은 경우에 그런 이거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노화 방지. 40대 이상 좀 드셔야죠. 주름 하루에 10개 이상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더 드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농가에서 농사도 많이 짓고 있죠. 이거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이게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또 예방해준다는 그런 성분들이 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 드셔야 돼요. 그럼 이건 뭡니까? 케일? 케일이라는 단어는 또 저는 처음 듣는 생소한 채소인데. 네, 케일은요, 요즘에 쌈채소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먹고 있는 채소인데요. 뼈를 그렇게 튼튼하게 해주는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 케일 같은 경우에는 영화배우 박해일이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뭐야. 웃어주세요. 케일. 그럼 양배추는 양배추 먹고 양파는 양파 많이 먹습니까? 자두는 자두 먹고 상추는 상추 먹고. 웃네요. 재밌네요. 우리 좀 훈훈하게 갑시다. 진짜. 좋아요. 자, 좀 전에 뭐 현주 씨가 지금 뭐 쌈채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에는 뭐 집에 작게 텃밭을 만들어서 쌈채소를 직접 가꿔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특히 이 아이들과 함께 심어 먹는 부모님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벌레 먹는다든지 아니면 크기가 작다든지 하는 문제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텃밭 만드시는 분들을 위한 좋은 정보 들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채소를 집 안에서도 키울 수 있다? 그 특별한 비밀을 알기 위해 차윤주 캐스터가 찾아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채소 재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의 문지혜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요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뭐 채소를 키운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텃밭 가꾸기가 쉽지가 않은데 과연 집에서 채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작물의 종류를 잘 선택해서 재배 환경을 맞춰주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실험실인데요. 다양한 모종들의 성장에 관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도 더 키우기 좋은 채소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추, 쑥갓, 치커리, 청경채, 다채 이런 잎채소들하고요. 민트 같은 허브류가 잘 자랍니다. 집안에서 채소를 가꿀 때 LED 조명으로 보강하면 빛이 골고루 흡수돼 채소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요. 화분 아래 물받침을 놓고 심지를 이용해 물을 주면 좀 더 편리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온실연구소 안에는 벌써 푸릇푸릇한 채소가 한가득인데요. 차윤주 캐스터도 채소를 직접 골라 심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오크 상추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화분에다가 상토를 이렇게 잠아주신 다음에요. 적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내주시는 거예요. 뿌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구멍을 내주시고요. 모종을 빼실 때는 이 뿌리 부분을 살살 만져주시면 모종이 이렇게 잘 빠집니다. 마치 아이 다루듯이. 네, 살살 다뤄주셔야 되는데요. 네. 너무 꾹꾹 눌러주시면 모종의 뿌리가 다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살 해서 고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와, 정말 간단하네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료도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뿌려주면 벌레를 쫓고 무기질이 풍부해져 도움이 됩니다.
채소를 수확할 때에도 다양한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한번 이건 다 자란 상추인데 네. 한번 따볼까요? 한번 따보시죠. 차연주 캐스터. 아랫부분을 잡고 네. 끝까지 깨끗하게 딱 따셔야 돼요. 이렇게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를 통해서 병균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시들어서 별로 보기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네. 밑둥 끝부분을 깔끔하게. 네. 오, 요렇게. 네. 짠! 이게 뭐예요? 이게 마지막 팁인데요. 오, 이게 마요네즈를 물에 녹인 거예요. 마요네즈와 물이요? 네. 이거를 뿌려주시면 작은 곤충의 숨구멍을 막아서 해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 1리터에 마요네즈 7g을 섞으면 천연 살충제 완성! 직접 활용해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이 모종을 심어보러 텃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복장으로 텃밭에서 모종을 심기는 조금 무리겠죠? 제가 변신하고 오겠습니다. 짜잔! 하루 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직접 채소를 심어보는데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채소이기에 그 기쁨도 2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심어봤는데요. 네. 막상 심을 때는 좀 힘든데 네. 다 심은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뿌듯하시죠? 기분이 네. 좋아요. 네. 도시농업을 하게 되면 심는 즐거움도 있고 이것이 자라면서 커가는 걸 보는 기쁨도 있고요. 맞아요. 예, 수확하는 것도 참 즐겁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일석이조의 채소 키우기. 이번 주말에 나만의 텃밭을 가꿔보는 건 어떨까요? 네, 잘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몸빼입은 기상캐스터. 국내 최초, 아니, 아시아 최초죠?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세계 최초는 아니에요. 저쪽 유럽 쪽에 룩셈부르크에서 네. 아시아 최초를 넘어선 그분이 있었어요? 세계 최초가 있었어요. 기상캐스터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나저나 우리 이 다채 따로 언제 가는 거예요? 이게 쌈채소가 쑥쑥 굉장히 잘 자라거든요. 조만간 저랑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 한번 연락드릴게요. 갑자기. 우리 병수 씨는 아들 현금이 데리고 또 우리 현금 학도 가지고. 선배님은 또 네. 아이들 데리고 우리 같이 애기 가시면 이름 좋을 모르죠? 것 같아요. 네, 뭐 3명 있어서 뭐. 그렇죠, 맞죠. 예, 우리 현주 씨는 또 누구 데리고 오시려고? 저는 뭐 PD님이나 작가님이나 뭐 같이 아니면 혼자라도 가죠 뭐. 남자친구 데리고 와요. 남자친구가 PD라는 얘기도. 예. 네, 무슨 소리예요? 엮였네. 예, 이런 진짜. 예. 알겠습니다. 뭐 저도 그럼 TOP 하나 드릴게요. 팁, 뭐 판두사 하나. 예, 좋아요. 네, 처음 텃밭을 가꿔보는 저 같은 분들 씨앗으로 하다 보면요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종을 구입해서 시작하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네. 병수 씨가 좀 덧붙여 주시죠. 제가 일단 덧붙이자면요. 상추나 수박 같은 거는요. 한 달 보름. 한 달 보름에게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짧죠? 한 달 보름 깔끔하잖아요. 우리 상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옥상에다 해놓고 이렇게 먹을 한 수 달 있고. 보름 만에 먹을 수 예. 있다. 이거는 뭐 정말 쉬운 거부터 모종을 하나하나 사셔서 심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그 아파트 베란다에다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아이들과 한 달 보름 정도 키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일조량에 따라서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면 일조량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이렇게 어떤 거는 잘 되는데 어떤 건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리하시네. 역시 면도날 MC 완전 좋은 지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실내에서 키우다 보면 일조량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햇빛이 많이 드는 곳에는 시금치 두시면 좋고요. 햇빛이 좀 덜 든다 이런 곳에는 달래나 아욱 같은 거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스티로폼 활용 방법도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트병, 이 페트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화분 대용으로 사용하면 이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싱그러운 채소 소식과 채식, 육식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VIP 시간입니다. Very important point. 현병수 씨의 VIP 어떤 VIP 나올까요? 현병수 씨의 네. VIP 갑니다. 베리 포타타 포인트. 예, 자, 건강의 3대 원칙 있잖아요. 예.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 요거 이제 3대 원칙이거든요. 요런 것은 일단은 채식과 육식의 이 조화로운 섭취에 있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의 VIP 시간입니다.
또 다이어트 할 때도요, 채식이나 육식에 치우친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요. 꼭 고른 영양소를 섭취해 가면서 건강하게 살 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미, 고급 정보, 교양, 감동까지 고른 영양소를 가진 프로그램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김학도의 판도사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역시 재미와 지식을 고루 섭취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의 피트니스 프로그램 김학도의 판도사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판도사의 결론. 노화를 억제하고 각종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토마토. 고혈압 위험을 낮추고 빈혈을 예방한다고 알려진 브로콜리. 항산화 기능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단호박 등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양질의 채소가 우리 주변에는 다양합니다. 잘 챙겨 먹으면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채소. 그렇기에 요즘 베란다나 텃밭에서 직접 이 채소를 길러 먹는 가정도 늘고 있는데요. 집에서 직접 재배할 때에는 일조량과 물의 양에 항상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영양 듬뿍 담은 채소의 풍성한 섭취로 싱그러운 하루하루 보내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성형을 하면은 팔자가 바뀐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할 건데요. 했어요? 했어요? 아니요, 저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성형의 폐해도 또 많이 있고 정말로 성형을 하면 팔자가 바뀔 수 있는 거죠. 해봤어야 우리가 공감대가 있어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취업하면서 아무래도 인상이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성형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형하지 않고도 예뻐지는 방법도 참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시술도 안 했어요? 시술 예전에 한 번 했었어요, 살짝. 아, 뭐 살짝이 뭐야? 여자들 살짝이라는 아니 근데 예전에 시술 한 번 했는데요. 제가 한 번 보톡스를 한 번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웃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 맞았는데요? 여기. 이쪽에. 그래가지고 부자연스럽나? 아니야, 저만큼 자연스러운 이게 뭐야, 이거 초점을 흐리고 있어. 아무튼 근데 성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항상 웃고 네. 항상 예쁘게 맞아요. 말하고 네. 칭찬해주고. 아, 네, 이 여자 멋대로네. 그래서 뭐 그렇게 예뻐질 수 있다. 이러면 저처럼 예뻐질 수 있다는 그럼 예뻐지면서 인생의 팔자도 바뀐다.